우리 잠시 멈춰볼까요? 세상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봅시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한 여정. 잠시 후 한유리의 오디오북 오아시스 모먼트가 시작됩니다. 프롤로그. 우리는 인생이라는 사막을 걷는다. 어떤 날은 모래바람에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고, 어떤 날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함의 방향을 잃는다. 갈증이 밀려오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는다.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곳,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 오아시스다. 인생에는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그 오아시스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한다. 이 책은 당신에게 멈추기를 제안한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출발이다. 멈춤은 외부의 기준과 타인의 기대에서 잠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억눌러온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나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탐색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 모먼트다. 1장 그림자의 탄생.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착한 아이여야 해. 나는 인기가 많아야 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와 같은 의무감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치심, 우울함, 죄책감을 느낀다.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실패를 들키지 않으려 한다. 내 결점을 누군가 알면 미움받을 거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림자가 커지면 마치 두 개의 삶을 살아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하며 성공한 모습이지만 내면은 불안과 좌절,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소진시키며 결국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억압된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력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림자는 때로는 불안과 자기의심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분노나 슬픔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억눌린 감정과 욕구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끌려다니는 삶을 지속하게 만든다. 그림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가 아니었지만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여전히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노력하고 더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나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했지만 동시에 지치게 했다. 잠시라도 쉬면 불안했고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노력의 바탕에는 단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다. 지금 그대로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데비 포드는 그림자 효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진짜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감정과 욕망을 감추기 위해 방어막을 설치한다. 내가 나를 감췄던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부족한 나를 감추고 더 완벽한 내가 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일부분이며 동시에 가장 순수한 모습이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점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정, 불편한 진실, 외면하고 싶은 모습까지도 함께 끌어안는 일이다.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씩 통합되어 간다. 2장 오아시스 모먼트. 이전에 나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다. 쉰다는 것은 실패처럼 느껴졌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다. 하지만 오아시스 모먼트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멈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멈춰야만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는다. 타인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삶의 방향을 점검할 기회를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것은 정말 나의 욕망일까? 내가 줬거나 한 가치는 무엇일까? 만약 타인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제 나는 안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대신 포용함으로써 더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의 시간이 없었다면 빛과 같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멈춰야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그림자를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외면해온 내면 아이를 만나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 그렇게 멈춰서 바라본 끝에 우리는 스스로 억눌러왔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돌보게 된다. 나는 오아시스 모먼트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바로 멈추기, 이해하기, 돌보기다. 이 3단계의 앞글자를 따서 선이라 이름 붙였다. 오아시스 모먼트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를 비추고 가능성을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3장
의도적으로 멈추기.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한다. 잠에서 깨자마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새로운 메시지와 SNS 피드를 확인하며 무언가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한다. 그러는 사이 내면에서는 이미 2가지 자동 조종 모드를 오가기 시작한다. 새로운 자극과 즐거움을 찾기 위한 자극 추구 모드를 작동시키고 위험을 피하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 회피 모드를 작동시킨다. 우리는 2가지 모드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간다. 자극을 찾아 헤매면서도 동시에 실패를 두려워하며 위축된 삶을 산다. 이 2 자동 조종 모드는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든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 아직 오지 않은 위험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은 늘 분주하다. 이렇듯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쫓거나 반대로 피하려고 애쓰며 몸과 마음을 서서히 소진시킨다. 이런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3번째 모드인 존재 모드다. 존재 모드는 자극 추구나 위험 회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시스템이라면 존재 모드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시작된다. 즉, 우리의 의도가 있어야 작동할 수 있다. 존재 모드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강박도 피해야 할 위험도 없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과 온전히 연결된다.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게 된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짜 감정과 욕구를 들여다보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다. 삶의 중심에 존재 모드를 둘 때 우리는 자극과 위험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마주할 수 있다. 멈춘다는 것은 결코 실패나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볼 기회를 갖는 일이다. 길을 잃어버린 채 자동 조종 모드로 달리는 대신 잠시 멈춰 지도를 펼쳐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묻는 시간이다. 멈춘다는 건 후퇴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의식적인 선언에 가깝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마주하는 일이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느껴지지 않던 감정들이 멈추는 순간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피하지 않고 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멈춤이다. 4장 그림자 마주하기.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보여주지 못하는 나의 일부가 있다. 그것은 두려움, 분노, 수치심 혹은 외로움의 얼굴로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거나 억눌러온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일부가 바로 그림자가 된다. 그림자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다. 부모와 양육자, 학교와 사회는 유무형의 메시지를 통해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감춰야 비난받지 않는지를 가르친다. 이런 메시지들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점차 자신의 일부를 감추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는다.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회피해도 그림자는 계속 따라온다.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건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아프고 외로웠던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그때 정말 힘들었지?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내면의 그림자와 싸우려고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이 감정은 사라져야 해. 이런 모습은 없어져야 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역기능적 신념을 없애야 할 문제로 인식한 채 애써 지우려 들고 억누르려 한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마치 몸의 일부를 잘라내려는 것에 가깝다. 그림자는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존재의 일부다. 억누르고 밀어내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더 교묘하게 삶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감정과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렇게 애써 도망치려 하는 걸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이다.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삶에서의 아픔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다. 하지만 그 아픔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저항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슬픔, 외로움, 분노와 같은 아픈 감정들을 떨쳐내려는 몸부림 속에서 더 무겁고 복잡해진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감정들과 싸우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환대하는 것이다.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용이다. 수용은 곧 기꺼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태도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거부하는 대신 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다.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삶의 한편에 함께 앉히는 것이다. 그래, 네가 또 왔구나. 조용히, 담담히 그렇게 맞아주는 것이다. 그림자를 수용하는 것은 그저 감정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다시 삶 속으로, 관계 속으로, 내면의 평화 속으로 데려가는 시작점이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림자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순간 그림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쫓기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림자와 함께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오아시스 모먼트다. 싸움을 멈추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 그림자의 수용을 통해 진짜 나에게 더 가까워지고 그림자마저 나의 일부로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게 된다. 그림자는 통합해야 할 나의 일부이다. 우리는 나의 모든 조각들과 함께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 (5장) 빛으로 나아가기. 융은 그림자에 이어 밝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밝은 그림자란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한 내 안의 긍정적인 가능성이다.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선뜻 허락되지 않았던 빛나는 모습일 수도 있다. 밝은 그림자는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이지만 감히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믿음 속에 묻혀버린 가능성이다. 억눌러 버렸던 우리의 재능, 창의성, 영향력이 밝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왜 우리는 좋은 말을 듣고도 뒷걸음질 치는 걸까? 왜 내 안의 빛을 외면하려 할까? 왜 우리는 좋은 것을 억누를까? 그것은 자라며 내면화한 역기능적 신념 때문이다. 겸손해야 해. 너무 나대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아. 안정적인 길이 최고야 와 같은 말들을 자주 듣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이런 신념은 한편으론 보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빛나는 가능성을 억압하고 삶의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게 만든다. 밝은 그림자를 억누르면 처음엔 삶이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튀지 않고 무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라난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한가? 더 나답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라는 의문과 함께 나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싶다는 갈증이 올라온다. 그러한 갈증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다. 그건 내 안의 진짜 자아가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왜 자꾸 무시해? 한 번쯤 펼쳐보면 안 될까? 밝은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까지 의심하게 된다. 그 결과 기회가 왔을 때도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라며 한 걸음 물러서고 그 후에는 자책과 아쉬움이 밀려온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어땠을까? 왜 그때 한 번 더 해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마음을 짓누른다. 이제 우리 안에 숨겨진 빛을 마주할 차례다.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저 안 돼. 위험해. 너무 나서지 마. 나는 수많은 금기로 인해 숨어 있었을 뿐이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려 한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빛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그 빛을 다시 믿을 용기다. 당신의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숨쉬고 있다. 그 가능성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은 더 이상 스스로 작게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여전히 두렵더라도 내면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 빛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자. 그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삶의 흐름 안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기만의 오아시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당신만의 속도로 멈추고 회복할 수 있는 루틴과 안식처가 있다면 그 변화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당신다운 빛을 품고 있을 것이다.